어느 날 농장의 동물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면 그 세상은 과연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유토피아를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아졌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권력, 선동,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잊혀지는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읽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 볼 테니까요. 조지 오웰, 본명 에리가서 블레어. 1903년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제국주의와 계급의식에 둘러싸인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 구조에 불편함을 느꼈죠.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권력을 향한 냉소를 감추지 않았고 스페인 내전과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며 현실과 권력, 언어와 진실 사이의 간극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가라는 질문이 녹아 있습니다. 동물농장과 1984는 그 사유의 정점에 선 작품들이죠. 이 책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발표되었습니다. 오웰은 당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체제에 큰 위협을 느꼈고 그가 보기에 서구 사회는 스탈린주의의 진짜 민낯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치 선전이나 선동이 아닌 단순하고 상징적인 우화를 통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동물농장은 그 결과물이었고 표면상으로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혁명부터 스탈린 독재까지를 풍자한 정치 우화죠. 이야기는 매너 농장이라는 평범한 영국 시골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동물들은 인간 주인 존스 씨의 무관심과 착취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이는 부족했고 노동은 고됐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스퇴지 올드 메이저가 동물들을 불러 모아 연설을 합니다. 모든 동물은 친구이고 모든 인간은 적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의 연설은 마치 한편의 혁명가의 선언문 같았고 동물들 사이엔 처음으로 우리는 뭔가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각이 퍼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옵니다. 존스 씨가 술에 취해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분노한 동물들은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냅니다. 그 순간부터 농장은 동물농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흥분했고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말복선은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닭, 양, 소 같은 동물들도 자발적으로 규칙을 외우고 지켰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동물농장의 7계율이었죠. 가장 똑똑한 동물인 돼지들이 만든 이 계율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옷을 입지 않는다.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등 인간과 선을 긋고 평등과 윤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돼지들은 농장의 벽에 7계율을 큼직하게 써붙였고 글을 읽지 못하는 동물들은 그 문구를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며 기억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에 자부심을 가졌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모두가 평등했으니까요. 똑똑한 돼지들은 지도자 역할을 자처했죠. 그 중에서도 스노우볼은 이상주의자였고 나폴레옹은 무언가 더 묵직한 야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스노우볼은 교육을 통해 모두가 글을 읽고 쓰게 하려 했고 풍차를 만들어 노동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런 이상주의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어느 날 나폴레옹은 몰래 키워온 사냥개 새끼들을 이용해 스노우볼을 기습 공격하고 농장에서 쫓아냅니다. 이 순간부터 나폴레옹은 유일한 권력자가 됩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쫓겨난 스노우볼의 계획이었던 풍차 건설마저 사실은 처음부터 내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농장에서는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죠. 돼지들은 거짓말과 선전을 통해 과거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서서히 왜곡해 갑니다.
혁명을 이끌었던 스노우볼은 어느새 반역자이자 농장의 모든 문제를 만든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 갑니다. 게다가 동물들이 신뢰하던 7계율조차 누구도 모르게 하나씩 바뀌고 있었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말 뒤에는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문장이 덧붙여지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는 계율은 이불을 덮고 자면 안 된다로 슬쩍 바뀝니다. 동물들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만 기억은 흐릿했고 증거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결국 진실은 모두가 나누던 것 아니라 벽에 적힌 기록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고 그 기록조차도 권력을 쥔 돼지들의 입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죠. 돼지들은 점점 더 인간처럼 변해갑니다. 그들은 지적 노동을 하기 위해선 특별한 영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농장에서 나오는 우유와 사과를 자신들만의 몫으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자며 술을 마시고 마침내 두 발로 걷기까지 하죠. 동물들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나폴레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돼지 스킬러는 교묘한 말솜씨로 농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와 모순을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동물들이 의심을 품을 때마다 그는 논리적으로 들리는 말들로 불안을 눌러버리죠. 너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우리는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 그리고 농장에 위기가 닥칩니다. 풍차가 무너졌고 식량은 줄었고 다른 농장과의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은 내부의 적을 찾는다며 다른 동물들을 재판 없이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거기엔 자신에게 충성하던 양과 닭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모든 걸 바라보던 동물들, 특히 말, 복선은 묵묵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 나는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어느 날 그런 복선은 일을 하다 크게 다치고 말았고 동물들은 그가 병원에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 적힌 글자를 읽은 누군가는 그것이 사실은 도살장 트럭이라는 걸 알게 되죠.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돼지들은 결국 인간들과 협상을 하게 되고 같이 식사를 하며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창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보죠. 이제는 돼지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동물 농장은 단순한 독재 비판이 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기억과 언어가 어떻게 조작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되고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에요. 특히나 돼지들이 끊임없이 사실을 수정하는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과거를 잊고 새로운 진실에 순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더 철저한 통제와 착취에 빠져드는 현실. 오웰은 단지 스탈린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권력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망각하는 대중의 책임을 말한 것이죠. 혹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동물 농장 안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력을 쥔 자들이 바뀌었을 뿐 그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듣기 편한 해석만 골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평등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나도 언젠가 더 평등한 동물이 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물 농장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생각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조용한 서재에 또 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